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제47회 정기총회 이튿날 이규환 신임 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로잔 대회에 대해 보수 신학을 따르는 목회자들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음주의권 학자들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가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희망 박스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10만 명의 성도가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제47회 정기총회가 이튿날을 맞았습니다. 이규환 신임 총회장이 추대됐고 목회자 연금제도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들이 통과되면서 거룩한 성총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천안에서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제47회 정기총회 개회 이튿날 총회 임원 교체식이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이규환 목양교회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일을 하라고 세워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백석총회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간접선거제도를 도입해 지난달 19일 새로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첫 선거인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제비뽑기로 50명을 선출하고 당일에 바로 임원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금권 선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도 만장일치로 총회장단을 추대했습니다. 교육목회에 주력해온 이규환 신임 총회장은 이번 47회기 교육과 전도, 부흥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노회를 순방하며 성경과 전도 부흥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적인 부분과 전도적인 부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동기 목사, 제1목사 부총회장에는 이승수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특히 김동기 목사 부총회장은 백석총회에서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연금제도와 관련 공감대 형성과 기금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인 연금기금조성위원회도 이끌 예정입니다. 우리 총회의 수건 사업이 있다면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 준비 기금 조성위원장으로서 연금에 박차를 가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날 총대들은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고 처리했습니다.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금사업 운영규약이 제정됐고 연금기금 조성위 설립도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범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백석총회에 요청한 사업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 저출산 대책위원회 신설건도 가결됐습니다. 이단 탈퇴 교역자의 교단 가입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탈퇴 선언과 검증 절차, 총회의 특별 재교육 과정 이수 등 가입 규정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진범 제46회기 총회장은 이임사에서 특별히 장종현 대표 총회장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총회라는 중앙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신 설립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한 저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셨고 비빌 언덕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석총회가 한국교회 대교단으로 성장하기까지 후배 목회자들이 갈 길을 먼저 걸으며 길을 내어준 장종현 대표 총회장의 역할이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백석 제47회기를 총대로 이 자리에 함께한 무주의 종들의 머리외와 우리 백석총회와 백석학원과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정기총회 역시 혼란 없이 진정한 성총회로 개최한 백석총회.
교단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잡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만이 더욱 가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중요한 모임인 로잔 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계 내에서는 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수 신학을 따르는 목회자들은 로잔 대회가 성경적 가치에서 멀어졌다고 비판하는 반면 대회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복음 전파에 집중한 대회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가 한국 교회 부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모임 로잔 대회. 개최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신학을 따르는 한국 로잔 대회 반대 목회자 연합은 그동안 로잔 대회 이후 발표된 문서가 성경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또 로잔 대회가 복음 전파를 우선하지 않고 사회 참여 등 다른 가치를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특히 로잔 대회 이후 50년간 서구권의 교회가 몰락했다며 대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합니다. 국제 로잔이 50년 동안 서구 유럽 사회가 성혁명 이념과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 분명한 어떤 입장이나 성명서 한 줄이 있었냔 말이죠. 오히려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에 로잔 대회를 지지하는 복음주의권 신학교 교수 130여 명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로잔이 WCC 에큐메니컬의 선교운동을 반대하며 시작했다며 로잔이 순수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잔 대회가 성경은 결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로잔 대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성경적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단 겁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는 오늘의 사회 속에서 성경의 창조 질서를 따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바랍니다. 또 로잔의 실효성에 대해선 로잔 대회의 시작은 한국교회의 부흥 시기와 닿아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1974년 로잔에 참여했던 목회자가 한국에서 엑스폴로 74를 개최했고 이후 한국 선교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로잔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세계 교회를 향해서 민족 복음화 사명의 50년 전에 그 에너지를 다시 세계를 향해서 기여자로 거듭나는 그런 모멘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신학자들의 입장 발표에도 반대 목회자 연합 측은 로잔 대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로잔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에선 개최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 로잔 운동이 국제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혹은 반대 측의 우려처럼 허울만 남은 대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지난 7월 18일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이 헌법이 보장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법률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복음법률가회 역시 학술대회를 열고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이 동성 커플을 사실은 배우처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를 침해하거나 정통적인 이런 제도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결혼 제도하고 사회보장 제도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혜택을 넓힌 것을 넘어 가족관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은 동성 동반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확산될 것입니다. 동성결혼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발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동성결혼도 가능하다는 민법 개정안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까? 이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업무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왜?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대응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라는 혼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민법에 포함시킨다면 동성결혼은 허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법률가회는 끝으로 한국교회의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와 국회, 행정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의 성경적 가치관과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반성경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해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눔에 나섰습니다.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에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희망 박스 7,000개를 전달했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석밥, 캐냄, 조미김, 간편조리식품 등 식료품 10종류가 담긴 사랑의 희망 박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 소외계층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랑의 희망 박스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나눔 활동으로 주최 측 추산 4억 원 상당의 식료품 나눔입니다. 총 7,000개에 이르는 사랑의 희망 박스는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차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나눔에 있어서는 어떤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귀한 사랑의 섬김이 굿피플에서 시작하지만 한국 모든 5천만 가슴 속에 나눔이 섬김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필품과 식료품을 상자에 담아 지원하는 사랑의 희망 박스는 굿피플이 13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표 나눔 사업입니다. 설과 추석 등 매년 명절마다 전개했고 그동안 29만 개가 넘는 사랑의 희망 박스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길어지는 고물가 속 다가오는 명절이 부담스러운 소외된 이들에게 이 사랑의 희망 박스 나눔이 이름처럼 희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지난 8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10만 명의 성도가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집회엔 부산 1,800여 교회와 울산, 경남 등 전국 33개 지역 교계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와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회개와 영적 각성 등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팬데믹 이후 위축된 한국 사회와 교회를 다시 일깨우자는 각오를 담아 98 해운대 선언문을 발표하며 해운대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밖에 부산 1,800여 교회가 연합한 리바이벌 콰이어 찬양들을 비롯해 예람워십과 제이어스, 부산연합 찬양팀의 찬양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2007년 시작한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2008년과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굿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온고을 사랑나눔연합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추석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초원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지역 교계 목회자들과 지역 봉사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초청해 감사 예배와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북 기독교총연합회장 조규선 목사는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복받을 열매, 섬김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는다며 이웃을 위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온고을 사랑나눔연합회 이사장인 이상규 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처음에는 교회 오긴 하지만 정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질감이나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해주시면 그들이 정착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트포드 종교연구소 분석 결과 미국 교회의 예배 참석자 수는 줄고 있지만 교인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하면서 재정 상태는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연구소는 2023년 5천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교회 헌금 방식에 독특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신앙 공동체의 재정 건전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팬데믹의 트라우마와 예배 참석자 감소로 재정적 필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개인 헌금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KTX 승차권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취소표라도 구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명절 연휴마다 취소표로 인해 공석으로 운행한 KTX 좌석이 20만 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설 연휴 KTX 19만 5천여 석이 재판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에 판매된 166만 석 중 10% 이상이 빈 채로 운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SRT 5만 4천여 석도 공석 처리돼 설 연휴의 빈 좌석 운행은 총 25만 석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선 명절의 경우 KTX 취소 수수료율을 높여서라도 열차 이용료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 5,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5만 2,500명보다 25.3% 급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빚에 미래를 저당 잡힌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신용유의자는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내는 등의 이유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이를 말합니다. 20대 신용유의자의 증가 속도는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빠릅니다. 전체 신용유의자는 2021년 54만 8천 명에서 올해 7월 59만 2천 명으로 약 8% 늘었습니다. 이 중 20대 신용유의자 증가율은 25.3%로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올해 국내 대기업 다양성 지수가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이 처음으로 전체 임원의 7%를 넘어선 데 따른 것입니다. 자산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이사회 구성 시 특별 성별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사단법인 위민인 이노베이션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10일 발표한 국내 주요 기업 다양성 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53개사의 여성 임원 비중은 7.3%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3.9%였는데 올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가장 개선이 더딘 항목은 남녀 고용 비율 중 여성 직원 비중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대기업 중 여성 직원 수 비중은 올해 26.2%로 2019년과 같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1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4고 원자로에서 해결료 잔해 반출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해결료 잔해 반출 작업은 지난달 22일 처음 시도됐습니다. 당시 도쿄전력은 반출 준비 작업 중 원자로 경남 용기에 넣을 파이프 5개의 배열 순서가 틀렸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반출 준비 과정은 다시 진행됐고 지난달 중단 이후 19일 만에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반출 파이프는 해결료 잔해에 도달하는 데 일주일가량, 반출 완료까지는 총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칸 유니스에서
하마스의 주요 테러리스트 구성원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칸 유니스의 지휘 통제본부에서 작전 중이던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면 해체를 목표로 가자지구에서 야히야 신와르 대표 등 하마스 수뇌부를 제거하는 데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작전은 민간인 사상자를 수반하는 까닭에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가자지구 민방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칸 유니스의 알마와시 난민촌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자동차 추가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해 장관과 차관급 협상단을 유럽에 급파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46.3%로 높이는 관세 초안을 발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유럽에 도착한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사빈 웨이안드 유럽연합 집행위 통상총국장과 회동했고 왕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돈보르브스키스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은 조만간 추가 관세 조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때 아닌 폭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많겠는데요. 오전부터 남부지방에 최고 6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후에 기습적으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0도, 대구와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구TV는 각 총회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 보도하고 있는데요. 각 교단들은 새 회기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고 교단의 주요 현안을 담은 안건을 처리합니다. 교단들이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한국교회 모두가 발전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